4월 15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경마는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은 편수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최근 경주 흐름에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마필이 압도적이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들은 있는데, 그리고 그 인기마들이 선전할 가망성은 높은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들이 크지를 않기 때문에, 여차하면 조금은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마필이 입상을 하면서 이제 고배당에 나온 수도 많고, 인기마들이 서로 견제를 하다가 엉뚱한 마필들이 꽂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 배당이 좀 널뛰기를 하는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배팅을 조금 줄이는 것이 조금은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별정 A형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사전 인기도에서 보시면 이 8번마 뱀프 그리고 7번마 파이널 질주 이 두 마필 조합이 압도적인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최저 배당이 되겠죠. 이 8번마 뱀프 계속해서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조제로 기수가 지금 이번 주 기승 불가죠. 자, 그래서 김용근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고요. 마지막에 끈끈한 면도 갖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12번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끝걸음을 살리면서 아쉬운 3착을 좀 차지를 했고요. 직전 경주에는 이제 2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인기마입니다. 자, 저는 이 8번마 뱀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과연 이 마필이 충막감이냐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3월 19일 경주였죠. 이 경주에서 뱀프가 앞선 진행을 했습니다. 앞선 진행을 하고 안쪽 주로에서 이 7번마 절대 가치를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3, 4코너 이후 이 직선주로 접어들 때 이 뱀프가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럼 약간 사행길을 보이면서 외곽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힘이 빠지다가 다른 마필들과 같이 경합하는 상황에서는 또 근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프라는 마필이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건 인정은 하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충막감이냐라고 했을 때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마필을 뒤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보기도 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 7번마 파이널 질주 이 마필이 이 데뷔전에서 3착을 했는데 이때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린실드, 우루스퀸, 사라니 티켓, 톱티어 이런 마필들과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고요. 이회전 경주에서는 이번 게이트의 이점으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썼었는데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좀 아쉬웠죠. 생각보다는 강한 편성이 아니었고 인기 1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스타트가 안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헛팀만 쓰고 말았습니다. 좀 아쉬운 승부를 하긴 했는데 자, 이혁 기수가 이제 최근 다시 또 살아나는 걸음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7번마 파이널 질주 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개로 봐서는 7번마 파이널 질주가 조금은 유리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틈을 이용해서 기수 선행을 나갈 마필이 이 3번마 퍼플 윙크입니다.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이다를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썬더모카신의 자마예요. 이 썬더모카신의 자마가 기본적인 순발력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근성 부족의 모습을 보이는 자마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번에는 게이트에 2점을 안 왔고 발빠른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의 2점으로 임다빈 기수가 초반에 좀 강하게 몰고 나간다면
저는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마필이 뭐 선행을 나가서 선의권이 두터워지는 경주가 돼버린다면 퍼플링크가 버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최고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2번 마 붉은 폭풍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 그러니까 데뷔전에서는 뒤에서 이제 추입으로 막판 탄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물론 1착을 차지했던 뭐 블랙모션이나 2착을 차지했던 오키드벨과는 착차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없는 3차,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마필. 그러니까 별로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시면요, 1번 게이트에서 문성혁 기수가 안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초반 스타트를 잘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선의권 어떻게 보면 꽃자리를 차지하고 가긴 했는데, 이 붉은 폭풍이라는 마필 자체가 이 데뷔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제어가 솔직히 잘 안 되는 마필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과 기수가 막 서로 싸우고 말았죠. 그래서 안쪽 주로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탄력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밀리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안토니오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붉은 폭풍을 가지고 저는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주는 인기마인 7번마 파이널 질주와 8번마 뱀프, 이 두 마필의 우승 경합,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여기에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3번마 퍼플 윙크나 최적의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2번마 붉은 폭풍까지도 한 번쯤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파이널 질주, 8번마 뱀프, 3번마 퍼플 윙크, 이렇게 세 마필을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 2번마 붉은 폭풍을 추천하는데, 저는 2번마 붉은 폭풍이 조금 선전한다면 재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배팅을 권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좀 애매한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주가 딱 걸렸을 경우에 저는 조금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과연 장치율 기수는 어떤 마음으로 이번 경주에 임할까? 왜냐하면 이 8번마 대륜 시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나머지 7마필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압도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순발력을 갖고 있고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버틸 좀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죠. 최근의 모습도 물론 이 마필이 5번을 나와서 2착 1번, 3착 1번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강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마필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 군은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이 점점 이 순발력이 살아나면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승세의 전력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압도적 인기 1위입니다. 장치열 기수의 입장에서는요, 입상, 다시 말해서 우승을 해도 그냥 본전입니다. 뭐 당연히 우승하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입상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주가 돼버립니다. 물론 거꾸로 얘기하면 장치열 기수 입장에선 1승을 좀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12마필, 14마필 뭐 이런 마필들이 부진마가 바글바글한 경주, 여러 마필들이 몰려있는 경주에서 압도적 인기 1위였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나마 핑계거리라도 있습니다. 뭐 다른 말에 방해를 받았다거나 너무 몰리면서 자기 자리를 못 잡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8마필 뿐이 안 뛰고 있고, 또 하나는 나머지 마필들의 순발력이 거의 없는 순발력이 없다 보니까 뒤에서 전개를 하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8번마 대륜시대 입장에서는
일단 전개도 좋아, 마필의 능력, 최근의 상승세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빠질 수 없는 경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촐한 편성에서 강력한 축마가 있으면 배당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저배당을 공략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배당에 좀 베팅을 많이 하는 그런 베터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경마를 즐기면서 어느 정도 배당이 있는 적중을 했을 경우에 기쁨을 느끼는 베터들이라면 이런 경주 참 하기 싫은 거죠. 자, 더군다나 후차권도 오리무중입니다. 솔직히 어느 마필이 들어올지 몰라요. 자, 지금 이번 경주에서 이 5번마 원평 스카이가 사전 인기도를 보시면 예상 외의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 외는 아니죠. 너무 일곱 마필이 다 푸짐하니까. 근데 이 마필 보시면요. 일단은 스타트가 그렇게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판 탄력은 좋은데 이 탄력이라는 게 혼자 뛴 탄력이에요. 다만 이 2월 19일 경주에서는 이 하반식 기수가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말모를 한 후에 마지막에 올라왔던 이 정도의 모습만 보인다면 여기선 입상권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모습을 임다빈 기수가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요. 어쨌든 뭐 보이기에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5번과 원평 스카이이기 때문에 이 8번과 5번 조합 이 조합이 아마 최저 배당이 될 가망이 높죠. 근데 이거 믿고 베팅할 수 있느냐? 5번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믿는다면 이 저배당에 베팅을 하던가 아니면 아쉬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믿지를 못하는 가운데 저배당 공략을 한다? 이건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차라리 이 2번마 다크존 이 마필이 지금 40주 만에 출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장기 휴양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더 믿을 수는 없죠. 근데 이 마필이 휴양 전의 모습을 보면 선의권에서 끈끈하게 싸움을 했던 마필입니다. 다른 마필들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승세에 있는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 2점 그리고 주행심사 모습에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휴양이 좀 길어져서 경주감각 회복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여기에 이 4번마 히어로 최강 이게 모던 카우보이의 자마인데 이 모던 카우보이의 자마들이 대부분 순발력은 없습니다. 근데 막판 탄력, 근성은 되게 좋아요. 근데 초반에 벌어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하위군에서 올라오기가 좀 힘들죠. 왜? 단거리 경주들이니까 대부분. 이제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 히어로 최강은 지금 어떻게 뛸지 모르는 전력 미지의 마필입니다. 근데 나머지 마필들은 전력을 다 보여준 마필. 그렇다라고 한다면 히어로 최강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뛸 것이냐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정도지 이걸 강하게 보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경주에서 남의 말 듣고 베팅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내 돈 들여가면서 내가 베팅을 할 때는 안 들어올 때 안 들어올 망정 내가 믿음을 갖고 베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을 갖고 베팅할 수 있는 경주가 없다. 그럼 당연히 쉬어야죠. 그걸 억지로 베팅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베팅을 권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마번을 추천을 하면요. 일단 축마는 8번마 대륜시대입니다. 그리고 입상 가능마는 2번마 다크존, 5번마 원평 스카이, 그리고 복병으로 4번마 히어로 최강을 추천하는 경주인데 전체적으로 배팅을 그렇게 크게 권하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뭐 부진마 편성입니다. 부진마 경주이기는 한데 그래도 가능성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좀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번 경주는 순발력 좋은 선행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조금 느려질 수 있다. 이게 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5번마 스탠바이미가 선행을 가고요. 여기에 8번마 플라이데이가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 3번마 라스트 피치가 과연 막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마필이 좀 입상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다 인기마죠. 자,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이 8번마 플라이데이는 부산에서 올라온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뭐 출발 조교까지 시키면서 상당히 좀 말에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데뷔 전 외곽 게이트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했는데, 그 예전 경주에서는 9번 게이트에서 오수철 기수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까지 좀 끈끈함을 보였던 마필. 그래서 좀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이 마필이 좀 인기권의 마필이긴 했어요. 근데 외곽에서 초반 스타트가 잘 안 되면서 자리 잡기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좀 힘을 쓰지를 못했는데, 자, 이번 경주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 선입권까지는 붙여서 가는 그런 전개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이 원체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8번마 플라이데이의 입상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자, 5번마 스탠바이미는 8번을 나와서 2착 1번을 한 게 다인 마필입니다. 근데 다른 마필들은 이 정도 성적도 없는 거죠. 근데 이 2착이 바로 직전 경주였습니다. 8번 게이트에서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 경주가 그렇게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하지는 않았는데,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살렸던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6번마 연희사랑이 김옥성 기수가 기승하고 뭐 기습 선행을 좀 노릴 수 있는 뭐 이 정도의 편성이기 때문에 5번마 스탠바이미 최범현 기수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선행 승부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3번마 라스트 피치도 역시 8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준 거는 없지만 마지막 탄력,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앞선의 마필들 경주의 전체적인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라스트 피치가 최대 약점이 스타트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필도요,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순발력을 좀 살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3번 게이트에서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초반 선행은 아니더라도 좀 앞선에 붙일 가망이 높다. 그러면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다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만 선정 구도로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기마들의 경주라면 저배당 경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저배당을 믿고 들어가는 솔직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4번마 네버네버스톱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9번을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계속 바닥권에 지금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막판 탄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초반 스타트가 안 되니까 좀 이 앞선의 마필들과 거리를 두고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힘을 써도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분명히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근성도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2.5km의 감량 이점. 거기에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4번마 네버네버스탑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인기가 없는 그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상에 성공한다면 좀 배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저는 과거에 경마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승식이, 뭐, 거의 복승식 위주로 하는데, 뭐, 요즘은 승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4번만 네버네버스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승식이라도, 좀 활용을 한다면, 좀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8번마 플라이데이, 5번마 스탠바이미, 그리고 3번마 라스트 피치, 인기마 3마필을 보고 있고요. 복병권의 네버네버스탑, 만약에 이 마필이 선전을 한다면 좀 재미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4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기복을 보이는 이제 기복마들의 한판 승부고요. 국산마 5군의 중하급 편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조개 모습이 좀 좋은 그런 마필들이 지금 몇 두가 보이고 있고, 앞선의 마필들보다는 이제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 이런 마필들의 추입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선행마를 제외하고 배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좀 뒤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필 한 편 한 필 보겠습니다. 자, 1번마 로즈골드. 김옥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계속 가능성만 보여주고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15전을 뛰면서 2착 2번, 그리고 3착 2번을 한 게 다기 때문에, 뭐 큰 걸음이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1번 게이트에 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기습 선행을 좀 노릴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준 순발력이라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경주 어차피 빠른 마필이 없고 게이트에 2점, 그리고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와서 앞선을 장악하고 나온다면 마지막까지 저는 버틸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 마 보스 베이비는 뭐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가 좀 문제가 있는 마필이고요. 그렇다고 끝걸음이 좋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3번마 희망오름은 마지막 추입 막판 탄력은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초반에 이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갈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보이고요. 자, 4번마 지스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매니피의 자마죠. 12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마필. 또 최근의 모습은 좀 바닥권에서 좀 컨디션이 전혀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마필이죠. 아쉬운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물러날 그런 마필은 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경주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볼 만한 편성을 조금 만났고요. 이 마필도 원래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좀 뛸 때는 순발력을 보였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아예 없었던 마필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뒷심도 있고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에 컨디션만 좀 벗어날 수 있다면 이 마필도 순위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5번마 한강지존이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마로 대두가 될 텐데, 자, 직전에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좋게 말하면,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밋밋한 마필이죠. 결정력이 좀 부족한 그런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승군전에서 비록 좀 약한 편성을 만나기는 했지만, 승군전에서 바로 승부를 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인기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번마 한강지존이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탱자.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이 아주 우수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승부는 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마리 뭔가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비교적 이 마필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강편성에서도 싸움을 했던 마필이라는 얘기죠. 선의권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마필인데, 막판 한 발이 좀 아쉬운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이 조교 모습을 보면 조교가 저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앞선이 빠르지 않은 경주 편성이라면 6번마 탱자가 올라올 타이밍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편성표를 딱 받고 좀 노렸던 말이 이 7번마 디자이어 투윈인데, 이 마필이 이 1월 15일 날 뛰었던 경주에 보시면요, 앞선에서 끈끈하게 버티면서 마지막까지 근성으로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1400을. 근데 승군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인데, 편성이 약해졌으니까 이번 주는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조교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이어 투 위는 현장 상황입니다. 현장 컨디션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의 상태로 봐서는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8번마 빛의 대륙이 아마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이마필에 속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마필이 비교적 강편에서도 많이 싸웠었던 마필이고, 어느 정도 싸움을 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장기 휴양을 하고 직전에 이제 휴양 복귀 전에 나왔죠. 휴양 복귀 전에 나왔는데, 예전에 그런 날카로운 모습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경주는 이 8번마 빛의 대륙이 어떻게 보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빛의 대륙이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 선행 경합 속에서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돕니다. 자, 9번마 원더풀 슬로우. 자, 이 마필이 직전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지금 승분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상승세란 얘기죠. 기분 좋게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인데, 자, 이 데뷔전에서 우승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신마들이 우승을 할 때는 선행을 가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 이후 승분전에 나왔을 때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스타트 능력보다는 막판 탄력으로 붙는 마필처럼 보이기 때문에 게이트가 9번이라는 게 저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주 앞선이 그렇게 두터운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조금은 더 선전할 가망이 높고요. 막판에 막 몰릴 가망이 높은 경주기 때문에 근성으로 뚫고 나올 수 있는 말, 그런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요, 9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인데, 일단 4마리를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이 4마필의 능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 보여준 모습으로, 저는 좀 추천을 할 건데, 이번 경주는 축마를 정하기도 어렵고, 목병마를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본 모습대로 보자면요. 저는 6번마 탱자, 9번마 원더풀 슬로우, 그리고 4번마 지스타, 1번마 로즈골드. 이 4마필의 선전을 조금 기대해보는 경주인데, 어쨌든 뭐 다 인기마일 가망이 높은데, 이 4번마 지스타는 인기권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만약에 선전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을 안고 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도 이제 사전 인기도에서 좀 압도적인 인기마가 2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 2마필이 다 추입 습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서울 경마장의 전반부 경주들이 대부분 경주의 흐름이 다 느립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좋은 마필이 출전들을 안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전반부 경주가 대부분 하위군이잖아요. 근데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없다는 얘기는 말들이 다 좋은 마필들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복마 내지는 부진마 경주란 얘기가 되는 건데, 그나마 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다 보니까 그 마필들이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다시 말하면 어떤 좀 강한 믿음을 갖고 배팅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존재하는 그런 편성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상당히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건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 4번마 불의 날개와 11번마 머니장군, 이 2마필의 인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머니장군, 이 마필은 추입 탄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이 경주 모습을 보면요, 직전 경주 3차, 그전 경주 2차, 그전 경주 3차, 어제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데 막판에 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역시 추임마가 선전을 했을 때 그 경주는 상당히 재미가 있고 박진감이 넘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필이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게 초반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경주를 전개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1400으로 경주거리가 늘었습니다. 머니장군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1400으로 경주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경주 아까도 말했지만 발빠른 선행마,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말이 있는 경주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엉뚱한 마필이 기습 선행을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11번마 머니 장군이 충분히 외곽 게이트이기는 하지만 올라올 시간과 타이밍이 된다. 이것 때문에 당연히 인기마가 되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역시 4번마 불의 날개도 일단은 승군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승군전을 갖는 마필인데 승군전에서 편성이 비교적 괜찮아요. 경주를 빠르지 않고 이 마필도 역시 선입권 후미 쪽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승군전이다 보니까 감량의 이점도 있고요. 최근에 상승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이 불의 날개가 선입권에서 좀 붙여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선입권의 꽃자리를 차지하고 좀 편안한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마 불의 날개 입장에서는 초반에 힘 한 배를 하고 갈 수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날카로운 추진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4번마 불의 날개와 11번마 머니 장군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집중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 두 마필이 선전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뒤에서 노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제가 이번 경기에서 좀 이변의 마필로 보는 마필은 두 마필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5번마 남산무적. 자, 10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그리고 3착을 3번 한 마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남산무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에 비해서 전적은 지금 그렇게 시원찮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필은, 일단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개의 이점도 갖고 있고, 막판에 싸우려고 하는 근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뭔가 한 발, 다시 말하면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동화 기수와는 조금은 더 호흡이 맞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고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면 저는 오히려 이동화 기수가 이 남산무적을 가지고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경주의 그 선행 후보마가요 이 7번마 베스트 전사나 뭐 10번마 올포 유어 드림 8번마 퍼펙트 타임 뭐 이 정도가 지금 선행 후보군이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게 순발력이 아주 좋은 그런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화 기수의 입장에서 이 남산무적이라는 마필을 가지고 마필의 컨디션만 좋다면 저는 앞선의 승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6번마 항구스타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원래는 선입권에서 붙여뛰는 마필입니다. 선입권에서 붙여떠였을 때 조금은 더 걸음을 내는 마필이고 마필이 막 몰리는 혼전 상황이 나왔을 때 근성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승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선이 그렇게 빠르질 않다라고 한다면 좀 빠르게 선입권에 붙일 가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김동수 기수가 2.5km의 감량 이점을 안았기 때문에 뭐 되든 안 되든 막판에 탄력을 보이기 위해서 좀 뚫고 나올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5번마 남산무적이 엉뚱하게 선행을 가는 가운데 6번마 항구스타가 옆에서 붙어가는 전개가 나오고 4번마 불의 날개와 11번마 머니 장군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볼 수 있는 이런 전개가 나온다면 어쨌든 앞선의 마필이 버틸 수도 있는 그런 전개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머니 장군, 5번마 남산무적, 4번마 불의 날개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6번마 항구스타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초반이 아주 치열할 경주로 보여주고 어쨌든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했는데 단거리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순발력 있는 이 인기마들이 선전할 가망이 좀 높은데, 문제는 이 인기마들이 서로 경합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변의 가능성도 좀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기에 지금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 지금 두 마필이 나오는데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특급대로, 그리고 3번 게이트의 썬더블로, 이 두 마필이 직전 경주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지금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안게이트에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둘 다 이제 선행을 갔을 경우, 특히나 이 3번마 썬더블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띄워줄 수 있는데, 어쨌든 선행 강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군전에서 조금 강편성을 만났다. 근데 이 강편성이라는 게 다른 강편성이 아니고 선행마들이 많은 강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의 유리함은 있지만 발빠른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초반 선행 싸움에서 좀 물러날 가망이 높다. 그럼 결국 마지막 결국은 묻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좀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자, 6번마 레전드 삭스, 9번마 캐치아이, 10번마 나올고니, 이 세 마필의 선행 싸움입니다. 6번, 9번, 10번. 그리고 이 세 마필 다 버티는 능력도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마필이 막 그 혼전이 벌어지고 이러면 원래 선행마들이 무뎌져야 되는데, 이 세 마필은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나름 뒷심도 보유한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끈끈하게 근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9번마 캐치아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그 게이트도 외곽 게이트였는데 그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위권에서 좀 불리한 전개를 하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내면서 올라왔던 마필이고요. 자, 10번만 나올거니, 박어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승군전에서는 좀 아쉬운 3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국산마 5군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마필, 순발력이 좋은 두 마필이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이 두 마필의 순발력이 앞서 있고, 여기에 6번마 레전드 삭스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 세 마필의 3파전으로 끝날 가망이 높다. 그럼 결국은 인기마 선정 구도입니다. 자, 이렇게 끝날 가망이 높은데 경마라는 건 항상 변수가 작용을 하죠. 제가 여기서 복병으로 좀 보고 싶은 말이 7번마 대지의 여걸입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 이후에 어느 정도 기대치가 좀 있었던 마필인데 병치레가 좀 많았죠. 그리고 이 대지의 여걸이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어느 정도 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 마필이 4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강급이 된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급마예요. 그러니까 뭐 직전 경주 대비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담중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마필이 레이팅이 깎이면서 35에 턱걸이가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급마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번 경주가 앞선의 마필들이 치열하게 난타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9번마 대지의 여걸이 최근의 상승세의 마필들을 꺾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전개상으로 차분하게 자기 걸음을 내고 간다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말로 저는 7번마 대지의 여걸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9번마 캐치아이, 10번마 나올거니, 6번마 레전드 삭스,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복병마로 7번마 대지의 여걸을 추천을 하는데, 어쨌든 뭐 입상 가능마 세 마필이 저배당입니다. 저배당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현장에서는 뭐 어떻게 현장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배당에 공략을 하느니 차라리 고배당에
그냥 소액 분산 베팅을 하는 쪽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번 경주가 좀 기대가 되는 경주인데,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싱겁게 끝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싱겁게 끝난다는 얘기는, 가능성 있는 마필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는 거고요. 또 조금은 복잡하게 된다면 좀 목병마들이 선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4번마 울프플레이, 10번마 파르키우스 직전 이제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때 이 파르키우스가 인기 6위였고요. 울프플레이가 인기 8위였습니다. 썸띵 로스트가 초반에 선행을 가서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마였던 10번마 나올 스나이퍼와 너트 플레이를 이기고 끝났던 경주입니다. 자, 이때 이 울프플레이가 초반에 썸띵 로스트랑 선행 경합을 벌였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순발력 하나만큼은 좀 검증이 되어 있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KT에 2점도 안고 있고 1200m 단거리 그리고 앞선에서 전개를 하면 마지막까지도 또 힘을 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직전 뭐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보다는 당연히 편성이 약해졌죠. 자, 10번마 파르키우스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인데 이 마필은 좀 중속이 좋은 마필이고요. 근성을 가지고 좀 끈끈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경주력을 보였는데 게이트에 이점은 있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4번 게이트, 5번 게이트의 마필들이 너무 강하게 치고 나갔죠. 그러면서 초반에 자리 잡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외곽으로 좀 밀려있고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파르키우스의 입장에서는 전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개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마필이 지금까지 싸웠던 어떤 근성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선입권 외곽 쪽에서 자리 잡고 가는 가운데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승부를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인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직전 스포츠 서울배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4번마 울프플레이와 10번마 파르키우스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이는데 상대 세력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6번마 마이스트라가 아마 당일 현장에서 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제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는 마필이죠. 그리고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마에스트라가 자리를 잡기가 저는 좀 만만치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마필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 능력이 있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에선 선행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의권의 자리를 잡고 지금 가야 되는데, 선의권의 자리 잡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게이트에 뭐 1번마 천마채시라든가 3번마 장비무지개 이런 마필들도 되든 안 되든 초반에 강하게 앞선을 붙일 거고요. 6번마 바로 옆에 있는 7번마 고고스타도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에서 좀 붙여뛰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6번마 마에스트라는 솔직히 저는 이제 승군전이기도 하거니와 이 마필이 그렇게 강하다 이런 느낌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강편성에서 6번마 마에스트라가 버티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외곽에 있는 라운더 타이거가 지금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외곽이라는 단점만 없다면 저는 좀 해볼만 하지 않느냐라고 봤었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안게이트 쪽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외곽의 불리함 속에서 이제 앞선의 마필들을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복병마는요, 2번마 네모프리스, 그리고 5번마 글로벌 매직입니다. 자, 2번마 네모프리스는 역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개입니다, 전개. 그러니까 이 마필이 자력으로 울프 플레이나 파르키우스를 잡을 수는 없는데, 울프 플레이와 파르키우스가 같이 싸우는 경주다라고 한다면, 경합 상황에서 어느 한 마필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역으로 올라올 수 있는, 뒤에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네모프리스입니다.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고 승군전이다 보니까 3km의 감량 이점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좋아졌다라는 거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입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을 노리고 간다. 이 생각을 갖고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저는 직선주로 해서 분명히 한 번의 추입 타이밍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자, 5번마 글로벌 매직은 아마 이 마필도 좀 인기마가 될 겁니다. 지금 16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앞선이 싸우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좀 밋밋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특징이 없습니다. 선행이 강하거나 막판 탄력이 좋거나 뭐 이런 특징은 없지만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마 울프 플레이, 10번마 파르키우스, 2번마 네모프린스,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복병으로 5번마 글로벌 매직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기마가 1번마 유니콘 킹덤, 3번마 하이퍼카, 4번마 영영삭스, 6번마 탭다운, 그리고 8번마 이글 포인트. 이 정도가 아마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1번마 유니콘 킹덤은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3km의 감량 2점을 안았고 1400m 경주 거리에서 게이트에 2점을 안았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좋죠.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선행은 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편안한 선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저는 전체적으로 몸싸움, 다시 말해서 경합 상황에서 쉽게 이겨내기는 좀 어려운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약하다면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국산마 5군에서 뛰던 마필이 4군으로 승군을 했는데, 국산마 4군과 국산마 5군은 또 다릅니다. 여기에 혼합군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유니콘 킹덤의 입장에서는 게이트의 2점과 감량 2점, 이 두 가지를 좀 살려야 되는데 편안한 선행이 되지를 않는다면 저는 좀 어려운 승부가 좀 예상이 되고요. 3마 하이퍼카는 분명히 가능성 갖고 있는 마필인데 벌써 25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착승권 안에 들면서 가능성은 보이고 있지만 여기까지가 한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4번마 영영삭스는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 4번마 영영삭스의 전개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이 마필이 저는 향후 발전 기대치, 물론 4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올 것만큼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상위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일단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에 좀 이점을 안고 있는데, 이 마필은 선행보다는 좀 따라가는 전개가 좀 좋아 보여요. 근데 직전 경주 1800m 장거리 첫 도전에서 어이없이 지금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이 3번 게이트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솔직히 초반에 선행을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밀려서 선행을 가면서 초반에 무리를 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힘한 배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영영삭스의 입장에서 안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유니콘 킹덤이나 바로 옆 게이트에 있는 5번마 플라잉 풀문, 이 두 마필을 바람막이 삼아서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선주로에서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올 가망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전개의 이점 그리고 마필의 기본 능력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4번마 영영삭스의 좀 전개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6번마 탭다운은 지금 11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탭다운은 제가 경주에 출전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좀 추천을 했던 마필인데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뭔가 마지막 한 발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저는 이 마필이 여기서 그냥 물러날 마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토니오 기수가 이 마필에 기승을 해서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영영삭스 바로 뒤에 붙어서 선위권의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탄력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8번마 이글 포인트는 솔직히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마음에 듭니다. 직전 경주에서 이제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3착을 차지했는데 그때 1800m 장거리 경주였죠. 자, 이 마필은 1400m 경주라면 선위권 전개도 가능하고요.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글쎄요, 영영삭스나 탭다운 이런 마필들과 붙었을 때 이글 포인트가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것도 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관건이기는 하지만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5마필 중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4번마 영영삭스, 6번마 탭다운, 8번마 이글 포인트 이 세 마필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1번마 유니콘 킹덤이나 3번마 하이퍼카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좀 높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복병으로 하나 추천을 하는 마필은 그 가망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망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배당을 몰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고배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마필은 10번마 스피디 루키하고 11번마 땡큐 대천입니다. 자, 10번마 스피디 루키는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감량 이점이 너무 좋죠. 이상규 기수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말 열심히 타야 됩니다. 열심히 타야 되는데 이 마필도 이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을 좀 갖고 있는데 조교 모습이 솔직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개로 봐서는 괜찮은 전개가 나올 수 있는 마필인데 조교 모습이 좋아 보이질 않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서 꼭 살피셔야 될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11번마 땡큐 대처는 일단 보여진 전력으로는 자력 입상하기는 어려운 마필입니다. 어려운 마필인데 어쨌든 비인기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견제가 없습니다. 견제가 없고 외곽 게이트죠. 그러니까 직선주로 외곽으로 삥 돌고 들어와서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막 물고 물리는 혈전이 벌어질 때 그냥 자기만의 걸음을 가지고 뛰어들어올 수 있다면 저는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높지 않은 가능성에서 성공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배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땡큐 대천이 땡큐를 연발하면서 들어오는 순간에 어느 정도 배당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인기마가 선전을 하는 가운데 의외성을 가지고 복병마가 마지막 취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4번마 영영삭스, 6번마 탭다운, 8번마 이글 포인트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복병으로 11번마 땡큐 대천이 만약에 선전을 한다면 재미있는 배당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2등급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고요. 중하위권 편성, 하급 편성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깊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딱 4마필만 보는데 1번 니미향기, 2번 모닝일, 3번 발베니, 4번 참 좋은 친구 이 4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어차피 혼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필의 능력이 어느 마필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 이런 마필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2등급 경주인데 여기서 우승을 하면 이제 1군으로 가야죠. 근데 1등급에 갔을 때 자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번 경주가 거꾸로 얘기하면 다 해볼 만한 편성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최선의 승은 뭐 당연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라운 펜션이나 또는 3번마 매니챔프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벌일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긴 한데 압도적으로 선행을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위권에서 따라오는 마필들한테 좀 압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뭉칠 가망이 좀 높은 경주고요. 자, 1번만 님의 향기는 보여지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마필이지만 혼전 상황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추입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력 승부는 좀 어렵지만 전개로 앞선의 마필들이 막 물고 물리는 혼전이 벌어진다면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2번만 모닝힐은 기복마입니다. 이 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은 안고 있는데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전형적인 기복마예요.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이번 게이트가 조금은 좋아졌죠. 좋아졌고 송지철 기수가 만약에 선행 승부를 한다면은 저는 재밌는 승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3번마 발베니는 최근 들어서 선행 승부를 계속하고 있는 마필인데 앞선에 나가면 마지막까지 버티는 끈끈함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1400m 경주, 직전 경주에서도 선행을 나가서 끈끈하게 버티면서 2착을 차지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편성도 강편성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강편성이 아닌데다가 게이트의 이점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베니 입장에선 앞선에 나가서 버티는 경주인데 5번마 매니챔프와 6번마 라온 패션과 과연 어떤 승부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발베니가 앞서는 상황이 나와버리면 매니챔프나 라온 패션은 좀 어려운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4번마 참 좋은 친구는 제가 직전 경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8마필 중에서 저는 기본 능력으로는 솔직히 이 4번마 참 좋은 친구가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취입이 다 자유로운 좀 전개 이점이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앞선에 좀 붙여 뛰었을 때 조금은 걸음을 더 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보면 2번마 모닝힐, 3번마 발베니, 4번마 참 좋은 친구, 5번마 매니챔프, 6번마 라운 패션, 여기에 외곽에 있는 8번마 큐피드 미션까지 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들이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가장 앞에 나올 수 있는 3번마 발베니의 전개가 좋아 보이는 거고요. 엉뚱하게 1번마 님의 향기에 추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변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경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4번마 참 좋은 친구의 그 기본 능력을 좀 믿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4번마 참 좋은 친구, 3번마 발베니, 1번마 님의 향기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2번마 모닝힐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별청 B형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에 1700m다. 이런 경우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주에서 1700m? 글쎄요, 저 이런 경우를 본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1700m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천마 비상과 7번마 용암보스,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되는 경주입니다. 자, 6번마 천마 비상은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한 마필이고요. 용암보스는 최근에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6번마 천마 비상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3kg의 부담 중량 증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앞말이라는 좀 단점이 있죠. 그리고 계속 바닥권이었습니다. 바닥권이었다가
이제 직전 경주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 2착을 차지한 게 정문 에이스입니다. 아마 정문 에이스도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지금 들어갈 마필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강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천마비상이 이번 경주에 그럼 포지션이 뭐냐 이거죠. 1700m 경주 거리인데 그럼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직전보다 늘어난 부담 중량. 그랬을 때 마지막 추입 탄력이 아주 막강하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마비상, 저는 좀 위험하게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경주는. 천마비상이 좀 뭐 인기 1, 2를 다툴 그런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요. 자, 7번마 용암보스는 1700m라는 경주 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는 조건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앞선의 마필들, 그러니까 선행을 가는 마필들은 있는데 그 마필들이 강하게 버틸 수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아마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1번마 청담탱크와 8번마 온포인트입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순발력 갖고 있는 말은 8번마 온포인트인데 1700m의 경주거리 특성입니다. 1번 게이트에는 청담탱크가 이성재철 기수가 게이트에 이점을 하고 조금만 빨리 치고 나오게 되면 8번마 온포인트가 초반에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포인트는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1번마 청담탱크가 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7번마 용암보스가 뒤에서 올라올 취입 타이밍을 저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좀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죠. 2번마 더 퀸 저스티스. 직전 이제 승분전에서 천마비상 정문에서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외곽에 불리함이 좀 있었고요. 초반에 스타트가 안 돼 버렸습니다. 이 마필이 원래 스타트가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더 퀸 저스티스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선입권에서 따라붙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 스타트에 실패를 하면서 마지막에 힘을 써보기는 했지만 이미 벌어진 거리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죠. 근데 착차가 또 그렇게 크게 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1700m 2번 게이트다. 그러면 청담탱크가 빨리 치고 나갔을 때 더 퀸 저스티스가 선입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전개의 유리함을 안고 마지막에 최적의 전개 속에서 직선주로 힘을 바탕으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조금은 뭐 완전히 뭐 고배당 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배당에서 그냥 끝난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자, 이 세 마필 이외에 제가 좀 복병권으로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빅야크입니다. 자,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수습 기수죠. 부산에서 올라온 서광주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믿음을 갖고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경주가 전체적으로 혼전으로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 빅야크가 어떤 견제 없이 마지막에 그냥 자기 걸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초반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일 뿐인 거고요. 만약에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4코너 이후 직선주로에 들어설 수 있다면 이 마필도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야크도 당일 현장 상태는 꼭 체크를 좀 해봐야 돼.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충마가 7번마 용암보스입니다. 그리고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청담탱크, 2번마 더 퀸 저스티스,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빅야크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